안녕하세요. 서안정 작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가? 일단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처음 시작해봤는데 하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면 손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손들기 이런 거 아시나요? 손들기.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혹시 오늘 방송이 너무나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면 꾸준히 한 번씩 인스타그램 방송, 라이브 방송으로 질문 답변 시간도 가져보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21년, 만 21년, 횟수로는 22년,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읽었던 좋았던 책들, 육아서도 좋고,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키우는 모든 책을 육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책들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소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수 있지만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꾸준히 하는 것에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서 가면 조금 더디고 힘들고,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없지만, 같이 하면 또 으쌰으쌰 가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꾸준히 같이 읽어가면서 그 한 부분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보면서, 함께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시 40분에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지? 질문, 육아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 보면서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5시 40분까지 한번 알찬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올려주십시오. 순서대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지요? 아이고, 이렇게 유튜브하고 또 다르네요, 느낌이.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해볼걸.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한장 작가님, 라이브 좋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화장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쵸. 강연이, 이제, 대면 강연들이 많이 취소가 되기도 해서, 2학기 때는 좀 괜찮으려나? 강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그쵸. 조금 힘들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즘 신기술이 많아서, 그쵸. 아이고, 좋습니다. 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7살, 3살 아들 둘을 키워요. 1월부터 집콕 중인데 어떻게 놀아줄지 힘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유,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놀아줄지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놀아주기 힘들면 놀이와 관련된 책을 사서 그 책을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다 보면 책에 적어도 100개 정도의 놀이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런 책을 그쵸 세 권만 하면 1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어 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부분은, 중요한 건요, 방법이 아니라, 스킬도 아니라, 그 어떤 놀이에 임하는 엄마의 대전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놀아보려고 내가 예를 들어 제 책 초간단 놀이 육아 같은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사서 이제 펼쳐보면 내 아이가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놀이는 사실 100개의 놀이 중에서 10개가 될까 말까예요. 그죠? 그래서 그 10개 될까 말까 하는 놀이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환경이거든요. 그냥 환경이에요. 그래서 심심해하는 아이와 함께 오늘도 하루를 보낼 텐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책도 좀 읽고 그쵸? 이야기도 좀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로 놀아도 보면 참 좋은데 그 놀이를 위해서 그 다양한 놀이 육아에서 나오는 환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분지가 필요한 놀이가 있고 어떤 놀이는 색종이가 필요하고 또 어떤 건 가위, 뭐 크레파스 외에도 상자가 필요한 놀이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재료를 준비해서 엄마가 이런 놀이를 해보자라고 환경을 만들어줘요. 깔아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이 육아서에 적혀 있는 그 놀이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다 보면 모든 존재가 자신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느낌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 육아에서 제시했던 그 방법대로 놀지 않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종이를 접어서 우리가 공 모양을 만든다고 상상을 해봐요. 책에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색종이를 접어서 공을 만들려고 하다가 접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종이는 전부 찢어버리고 색연필은 전부 부러뜨린다. 그쵸? 걔는 종이를 찢어버리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색연필을 부러뜨리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은 그동안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지금 속이 상했음을 그렇게 색종이를 찢어버리고 색연필을 부러뜨리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엄마 이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는 말을 그런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 대답을 써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엄마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많은 놀이책 중에서 어떤 놀이를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고르면 그 놀이를 같이 판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어도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대화를 나누면 아이에게는 어차피 엄마가 지금 질문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1월부터 계속 집에만 있는데 아이도 심심해하고 나도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 의도는. 그러면서 이왕 보낸다면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가 그 다음 이야기고 그쵸? 그 다음 욕구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한라산을 등반하려고 해요. 백두산, 그쵸? 한라산, 아주 높은 산. 우리 동네 뒤에 있는 산도 괜찮아요. 그런 산을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라산처럼 백두산처럼 정말 높으면 높을수록 야 그거 어느 세월에 다 올라가서 그쵸 내려오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내려오는 것도 생각하면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라산을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그날 아침에 한라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아 오늘은 아니다 다음에 가자라고 마음을 접을 수 있어요. 즉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높이가 목표가 너무나 거대하고 높아 보이고 멀리 느껴지면 나는 그걸 시도하기도 전에 좌절을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쵸 코로나 1월부터 벌써 꽤 긴 시간 동안 어디 보내지도 못했고 건강이 걱정되니까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도 고민이지만 그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고 싶다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하는 걸로 의미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분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24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모든 과일을 끊고 채소 다 안 먹는다. 감자, 당근 정도만 먹고 있다. 간식은 잘 안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가 질문인가요? 왜 갑자기 애가 안 먹는지 모르겠다는 건가요? 음, 음, 아이의 영양소를 지금 젖을 먹이고 있고 이유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다양하고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이 지금 끝이 안 나와서 정확히 무엇을 질문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골고루 먹이는 것이 1순위인데 아이의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걱정이신 건지, 아이가 편식하는 습관이 뭐 걱정이신 건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글자로만 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는 게 걱정인가요? 안 먹는 게 왜 걱정이죠? 우리 러브 아니스트님은? 어니스트? 왜 안 먹는 게 걱정이죠? 어떻게 될까봐? 계속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먹는 게 걱정이죠? 이게 라이브가 참 좋긴 좋은데 질문이 한 텀에 다 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강연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 어머님들과 시간을 꽤 보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하는 퀘션 마크를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어떤 대답을 들려드릴지는 사실은 더 깊이 함께 대화를 나누어 봐야지 정확히 그분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는 게 왜 걱정이신지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올려주시는 대로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안 먹어서 힘든데, 안 먹는 게 왜 힘들죠? 이 질문이 습관이 굳어질까? 편식이 될까봐. 편식이 왜 걱정되죠? 편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편식을 마음이 왜 불안하죠? 왜 불안한지 그것도 좀 써주세요. 아이의 편식이 불안한 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을 봤거든요, 저는. 지금은 집에서 나랑 같이 편식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걸 허용해주고 이해해주면 되지만 조금 이따 유치원 가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쵸 아이들에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급식판에다가 반찬을 나눠주게 되는데 음식을 남겨서 혼나면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아이 혼자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생님과 아이,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을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편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정말 건강이 나빠져서 아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생님과의 사랑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쪽으로 마음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 나서 자 적어주셨는데 급식 때 애가 먹을 게 없을까봐 그래서 입에도 안 대고 경험도 안 해보고 배척하는 습관이 들까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걱정이 되냐고요. 사실은 급식 가서 유치원에 가서 안 먹어도 충분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은 한 끼만 먹어도 잘 먹어도 영양소 잘 고루고루 한 끼만 신경 써서 먹어도 몸에는 문제가 없고 요즘 워낙 영양제도 많고 건강과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진짜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끼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급식할 때 애가 먹을 게 없어서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을까? 있는 이 모습이 왜 걱정이 되시죠? 애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과의 관계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에 또 질문 답변 시간이 있어서 또 해결이 안 되시면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다른 분, 에릭 그레이스 맘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완벽주의로 틀리는 걸 힘들어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벌 주려는 아이는 어떻게 끌어주면 좋을까요?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줘도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괴로워하네요. 혹시 에릭 그레이스 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본인이 완벽주의는 아니세요? 대답을 에릭 그레이스님. 본인은 완벽주의 성향이 기질이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듣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들은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쵸? 그런 엄마의 노력으로 아이가 자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엄마의 모습, 엄마의 에너지, 엄마의 열정 이런 노력으로 자라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걸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려는 무언가를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행동 그 자체를 보고 자라요. 이게 참 그래서 대물림이라는 단어가 있고 내면 아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그러니까 에릭 그레이스 맘님이 아이에게 강요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엄마 자체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 나는 이렇게 완벽주의 행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이에게는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어머님들이 나는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저 충분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이죠 벌써. 그렇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그쵸? 새로운 관점인가요? 새로운 관점.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그렇죠.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나가 일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설거지는 밥 먹고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밤에 잠은 꼭 몇 시에 자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꼭 끝내고 자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틀들이 있는데 그 틀들 내가 바라는 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별로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허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숨막히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에리 그레이스 맘님일 듯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아이도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왜냐면 모든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닮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처음 1, 2, 3회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10년이나 된다 보면 이제 그 시간들이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아이에게 괜찮아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돼라고 말하잖아요. 비난하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가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진심으로 내 머리는 나는 이 아이가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다시 쓰러졌다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된다라고 내 머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내 가슴은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덜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덜 아프면서 컸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정말 좋은 것만 가지면서 상처 없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직진으로 직진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굽이굽이 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쵸. 아이에겐 괜찮다고 하고 저 스스로는 안 괜찮다는 부분이 많네요. 그쵸.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작년 1년쯤 전에 썼던 이 책 있잖아요.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춘기 아이를 키울 쯤이 되면 더 이상 엄마의 할 일은, 아이의 스케줄표를 짜주고 어떤 책을 들이며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 질문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결애님인가? 타이거님, 제가 임신 중이라 큰아이랑 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는 놀자 하고, 전 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이거님, 자녀가 3명이라 임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이고야. 일단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이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책 읽었을 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여주지 마라. 좀 더 지나니까 컴퓨터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세대인데, 아무튼 영상물을 만 36세까지는 보여주지 말라라고 했던 세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건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떡실신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자꾸 토하고 막 너무 힘이 들었었기 때문에 자꾸 눕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그것을 그전에는 참 대화도 걸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고 열심히 이렇게 자신을 케어해주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아예 없는 존재인 것처럼 누워 지내려고 하니까 또 아이는 어떻게 보면 받았던 것만큼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상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영상물을 같이 보면서 그 대신 영상물을 36개월 전에 보여주었지만 최대한 일찍 보여주는 것에 데미지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봐야겠다. 그래서 그 영상물을 보고 보면 중간중간 대화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아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고 끝나고 나서 저는 방귀대장 뿡뿡이를 참 많이 같이 봤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뿡뿡이 세대인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놀이 간단한 것들 예를 들면은 그 세탁 그 소에서 갖고 오는 그 쇠로 된 이렇게 하얀색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 끝에 비닐봉지를 매달아가지고, 그쵸. 약간 이렇게 잠자리 채같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양말을 던지면 받는 놀이 같은 거. 아니면은, 그게 너무 어린 연령대에는 그냥 훌라후프 안에다가 양말, 알시죠? 우리 양말. 그걸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말아서 그걸 던져 넣는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가 몇 살인지 이결애님은, 제가 지금 궁금한데, 아이도 충분히 그 감정은 엄마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안에 나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를 아끼고 나를 챙기는 것을 죄책감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아파봐서 진짜 알아요. 아이에게 아픈 엄마는 엄마가 아픈 것만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충분히 내가 계속 비슷한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치열업 시킬 수 있는 나에게 쉼을 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엄마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데 너 같이 놀고 싶구나. 먼저 공감해 주셔야죠. 엄마랑 놀고 싶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가 지금 조금 피곤하니까 엄마가 한 30분만 실컷 쉬고 나서 에너지를 충전시킨 다음에 너랑 같이 재밌는 것도 하자. 너 엄마랑 뭐 했으면 좋겠니? 그거 한번 찾아보고 있어. 그러면 30분 뒤에 놀자. 이러면서
무언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준비된 속에 아이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함께 하세요. 만약에 그 아이가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에 물감이 없잖아요. 그 물감을 사러 가는 것도 걔는 놀이예요. 엄마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교육은 엄마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가 임신으로 힘든 이 모습에 머물러 있을까봐 무서운가 봐요. 자신을 참 잘 보내요. 그러지 않아요. 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참 재밌는 이야기 제가 한 개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저는 이제 마사이 신발 같은 거 신잖아요. 요즘은 이제 워낙 브랜드 있는 신발 회사에서도 그렇게 기능성 신발을 많이 만들면서 이런 마사이 쪽에 이런 신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신발 가게들이 이제 계속 없어져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해마다 바꿔 가게 되는데 그런 신발 가게를 작년에 이제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았어요. 갔는데 이제 그런 신발들은 발에 꽉 맞아야지 제가 편하게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발 신는데 다른 가게보다 좀 신발을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참 신발을 고르고 있다가 제가 쇼킹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저희 친정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너는 발볼이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발이 오리발 같다는 거죠. 발볼이 너무 넓어서 너는 진짜 평생 구두는 못 신겠다.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었어요. 너는 구두는 못 신겠다. 못 신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 저희 남편 만날 때 한 번 신어봤는데 진짜 발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저희 엄마가 저한테 씌워준 프레임. 아, 나는 발볼이 넓어서 이렇게 구두를 오래 못 신는구나. 그래서 안 신었어요. 이제 그 뒤로는 허리가 아파서 못 신었는데. 그랬는데 그 신발 가게 아주머니께서 제가 이 신발은 발이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제가 발볼이 넓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신발 가게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제가 신발 이 장사만 30년 넘었는데 굉장히 발볼이 좁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주는 프레임이에요. 아마도 이결애님이 가지시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봐에 대한 두려움은 이결애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건 형제자매건 선생님이건 그렇게 나보다 더 대단해 보였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저도 힘이 닿는 한 저도 꿈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 예전에는 그걸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챙기면서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같이 윈윈 아시죠?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점 아니고 또 다른 분들, 그리고 아주 많은 육아서들, 책들,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쵸? 머물러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면서, 그쵸? 자, 또 질문을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이게 몇 시인지를 모르겠는데, 시계를 아예 준비를 안 해왔네. 시작하면서, 이게 처음이라서 아주 많이 없을풉니다. 자, 자, 한 가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쵸? 질문들이 지금 저의 질문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끝났을 때 딱 눈에 띄는 질문들을 지금 풀고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
독서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그쵸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유치원에도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아주 많은 고민과 방법들을 제가 독서법에 담았어요. 다시 책이다. 제목이 정확히 뭘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책이 이제 지금 퇴고 약간만 더 살을 보태면 되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가을에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그 즈음에서 제가 또 다시 이제 라이브 방송, 인스타, 오늘 이렇게, 질문 답변 해주시는 시간, 저도 좀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같이 힘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종종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질문 하나만,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풀, 님께서 분노가 올라와도 아이 앞에서 화내지 않고 혼자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이는 눈빛으로 화를 느끼고 무서워해요.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것보다 직접 화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이가 분노 참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서요. 이 질문 난이도 장난 아닌데. 자, 이 질문 장난 아닌데. 사실은 육아를 하다 보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게 놀이 육아든 책 육아든 엄마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는 육아건 모든 길을 걸어가는 데는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세상에는 완전히 대칭이 되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지만 극과 극의 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대기만성형 아이라는 말, 그것도 대기만성, 늦게 꼽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로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초반에 그냥 싹이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은 완전히 극과 극의 말이지만 둘 다 존재해요. 그리고 둘 다 맞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즉 하나는 시작부터 알아본다고 하고 하나는 끝을 가봐야 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이 맞아요? 다 틀린 말 아닌가요? 라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만 둘 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 지금 분노가 올라와도 아이 앞에서 화내지 않고 혼자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마의 뒷모습으로 참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이 질문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질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막 소리를 질러요? 풀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뭘 보고 배울까요? 그죠? 그 아이는 화가 나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경계도 없이 내 속만 편하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는 것이죠. 반대로 늘 참아요. 그죠? 그것도 나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말하지 않고 그냥 그쵸? 참기만 하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그 뒷모습을 보고 크게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옳지 않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아이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내가 혼자서 화가 났는데 이걸 아이 앞에서 풀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쫄잖아요. 그 전에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럴 경우는 때때로는 아이 앞에서 화를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상황에서 화를 낼 것이며 어느 상황에선 참을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조이풀님만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책하지 않는 것. 생각보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거든요.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너무 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를 생각해야 되겠어.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면 나를 챙기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아이를 챙기시면서 제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이풀님?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이풀님 답이 없네. 그죠. 아까 5시 30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이 넘어갈까봐 딱 멈추는 바람에 뒤에 글을 못 봤네요. 조이풀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아이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내가 혼자 안전한 공간에 있을 때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나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 순간들은 질러도 돼요. 제가 이걸 아이 앞에서 가급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제 제 경험인데요. 정말 저는 많이 참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참는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참지 않기를 선택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뭐 습이 있으니까 참다가 한 2년, 3년째 들어서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 처음에 어려웠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내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고 화 냈던 사람이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던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것들.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제 화내는 것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 2, 3년 되니까. 즉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다가 갑자기 막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보면 공격이죠. 비난하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하죠. 그 어떤 아이도 부모가 싸우는 거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때가 저희 큰아이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중학생 때였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저희 막내한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냐, 왜 너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지금 엄마는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아빠랑 계속 살아야 되는지 정말 괴롭다. 근데 왜 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는 말을 저희 막내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저희 막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그 전에 싸우는 걸 노출하면서 조금씩 느끼다가 엄마의 그 말이 완전히 박힌 거잖아요. 그 상처를 털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거든요. 저는 모든 경험은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무리가 좋으면, 끝이 좋으면. 물론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나가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편안하게 걸어갔으면 조금 덜 누군가가 아프게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알겠죠, 그렇죠? 네, 대답해 주셨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안 풀면 안 돼요. 안 풀면 막 자꾸 쌓이는 거잖아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그 쓰레기통 위에 휴지 하나만 버려도 휴지가 또르륵 밖으로 떨어지는데 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휴지를 같이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풀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원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하니까 엄마들이 감정을 풀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서 노력하면서 가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육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정답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요. 이 결과가 너무 뒤에 너무 시간이 지나서야 보인다는 것이 육아가 힘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하다고 하잖아요. 지치지 않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죠? 조이풀님.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몇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 시간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쵸? 한 3분. 끝났나? 저 시계가 좀 느리던데. 네, 그럼 첫날 오픈 기념이니까, 아이고, 40분이네요. 아이고, 약속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참석해주신 분, 18
19, 20, 21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 그쵸?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마음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이들과 함께, 힘나는, 슬기로운, 즐거우려고 애써보는, 그러다 보면은 또 잘 되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검단 도서관 강연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See you. See you. 이거는, 예, 화면으로 봐서 저도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제가 저장해놔서 다음에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끝. 종료!